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무주의 제56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민중의례가 있겠습니다. 참석하신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신 선배노동 열사봉지들을 기리며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상. 묵상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 성원을 확인하기 위해 전명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호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박선현, 김홍석, 김진환, 정민, 최승호, 이기호, 이수범, 한재성, 강대중, 김기열, 최대성, 김종수, 윤종화, 오연석, 한순철, 백종현, 김점두, 정현석, 이봉식, 이욱은, 고상준. 대답하지 않으신 분들만 다시 한번 전명하겠습니다. 이태근, 박선현, 김진환, 강대중, 김기열, 김점두, 정현석, 고상준. 총원 22명, 사고 8명, 현재원 14명으로 회의에 성원이 되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제56차 임시대의원대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6차 임시대의회 총원 22명, 사고 8명, 현재원 14명으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1. 보고안건이 있고 논의안건이 있습니다. 보고안건 1. 비상대책위원회 활동보고건 2. 이사분기 감사보고건 3. 쟁여기금 사업비 전환보고건. 논의안건에는 집행반호 조합원 의견 수렴 모바일 투표 완료건, 기타 중요한 사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되겠습니까? 네, 이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비상대책위원회 활동보고건은 그동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서 논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비상대책위원 겸 정책실장께서 보고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 나오셔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동지들 반갑습니다. 비대위원 겸 정책실장 최대성입니다. 먼 길 올라오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먼저 사무제 비상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1차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무 삭제건에 대한 사무 유지를 위해서 당시 사무주의 차준영 지회장과 함께 모든 대의원들이 사수투쟁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와 닿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조합원께 사실을 알리고 현실을 알리고 그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비대위 1차 회의에서는
금속노조 입장과 그리고 어느 조직으로 들어가는 경우에 대해서 노동 3권이 보장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비대위원들끼리 논의를 하였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비대위원들의 논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공식적으로 금속의 질의를 보내보자. 그리고 그 답신 공문을 가지고 비대위에서 2차 공유를 하고 임대에서 결정해서 이제 조합원께 알려내는 현실과 대안에 대해서 알려내는 활동을 벌이자 해서 이제 2차 회의를 하기로 했고, 이 안에서 또 하나는 지부에는 7개 현장 제조직이 있습니다. 7개 현장 제조직 의장단과, 여기서 의장단이라고 하면은 의장, 대표대의원, 사무장을 의미합니다. 7개 제조직 모든 조직과 함께 간담회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2차 회의를 진행하자 해서 1차 회의 일정대로 이제 마무리하고, 그동안 금속노조에 질의 공문을 보냈고, 금속노조에서 답변이 온 공문과 그리고 7개 현장 제조직 의장단과 간담회를 한 결과를 가지고 지난 8월 31일 2차 비대위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금속의 답신 공문을 가지고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의 첫 번째, 산별 전환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향신문사 별관의 사무금융연맹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무금융연맹에 가입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금속을 탈퇴하고, 또한 민주노총 산하의 사무금융연맹이든 금속노조든 산별연맹인데, 금속노조 민주노총의 승인이 나야 되는 건데 금속노조를 탈퇴하는 전제로 하는 것은 해석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었고,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인천 지부처럼 타 지부로의 조직 편제 가능 여부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무지회의 경우 설치, 분할, 합병, 신설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타 지부로의 조직 편제는 불가능하다라는 금속 답신이었습니다. 3번항, 금속본조 직할지회의 가능 여부를 물었습니다. 직할지회는 본조에 존재하지 않는다. 정확한 표현은 미편제 사업장으로 지부 편제가 불가능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즉 우리 위에 지부가 있기 때문에 금속으로의 직할지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답변이었습니다. 네 번째, 한국노총도 아닌 민주노총도 아닌 쌍용차처럼 별도의 기업 독자 노조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것 또한 일본항과 마찬가지로 금속노조를 탈퇴해야 되고 전 조합원이 기업노조로 간다는 전제가 된다고 하면 가능은 하지만은 금속노조를 탈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답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첨부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제조직 7개 조직에 대해서 간담회한 결과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간담회 활동 기간은 8월 24일부터 8월 30일 월요일까지 7개 조직 모두를 의장단과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간담회 참석 인원은 비대위원장 최대성, 한재성 비대위원 3명과 각 조직의 제조직 의장단, 의장 한 분만 오실 때도 있었고 3분이 모두 오실 때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혁신안과 편제안을 가지고 구두로 자료를 제출한 조직도 있고, 자료 제출 자체를 거부하는 조직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사무지회 관련해서 많은 조직들이 혁신안과 관련해서는 조직을 슬림화하고 업무차를 줄여서 지회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고 지부 지회 잘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그 계획은 찬성한다. 하지만 그동안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고, 또한 6차례의 사무 삭제건이 지부 정대 때 올라왔지만은 그동안 잘 막아내 왔었다. 즉, 이 조직 편제 사무 삭제건 관련해서는 그동안 잘 막아왔음에도, 물론 지금 사무대의원이든 차준영 지회장이든
노력은 해온 거는 인정하겠다. 노력을 해온 거에 대비 현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그동안의 지부 임원 선거만 하면 특정 조직, 특정 인물의 사무조합원 표가 쏠림 현상이 있었다. 그동안 그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조직은 지금 혁신안을 가지고 사무주에 유지시켜 보겠다고 하는데 이 지금 사무주의 조합원의 권익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제조직들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마저도 규정 개정을 해서 3분의 2 동의가 되어야지 사무조합원을 챙기겠다는 그런 권익권에 대해서 찬성이 있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규정 개정이 되는데 이마저도 놓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번안 동의를 해줄 수 있다라는 조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직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대의원수가 많지 않은 조직일 뿐더러 이제 선거철이다 되니 어떤 반응을 볼지 모르겠지만 이 번안 동의를 또 한 번 해야 되고 이 번안 동의에 대한 안건 승인도 같이 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조직 간담회 결과 말씀드리면 공유해 드렸지만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동안의 사무지회와 특정 조직과 현장의 특정 조직 간의 그러한 표쏠림 현상 그리고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지만은 잘 힘들었지만 잘 막아내 왔었는데 물론 소통은 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 적극적으로 나서는 소통의 역할이 좀 부족했다. 그리고 이제 편제안 관련해서는 7개 모든 조직이 사무 직군의 사무조합원의 권익 그리고 우리가 활동의 대회사를 상대로 했던 협의체, 기구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주겠다라는 약속도 했습니다. 이상 그 제조직과의 간담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위 2차 회의에서 그동안의 이제 금속 답장 공문에 대한 공유 그리고 제조직 간담회에 대한 설명 공유를 마쳤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지회 임대를 열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임대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7일과 8일 조합원의 의견 수렴을 묻는 이제 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의를 했고 그리고 오늘 회의가 마치게 되면 이제 제조직이나 지부장에게도 부탁을 드려서 사무조합원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더 큰 조직으로 더 큰 투쟁으로 대회사를 상대로 해서 승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골자를 하는 성명서라든지 써지기로 했습니다. 요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대의원 동지들께서 이제 조합원 의견 수렴을 묻는 투표 관련해서 이제 이따가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저희가 1, 2차에 나눠서 그래도 비대위원끼리 상당한 논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제조직도 만났던 얘기도 다 드렸고요. 근데 안타깝게 말씀드리면 그 전에 이런 노력들을 좀 했었으면 좋았을 거다. 그러니까 제조직도 만나는 것도. 그러니까 그동안 서로의 의견 수렴들이 잘 안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소통의 부재. 그런 얘기들이 7개 제조직 똑같이 나오는 얘기는 공통 한목입니다. 그 얘기는. 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나 그다음에 각 실들에 있는 일들은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것도 7개 조직 똑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지금 누구한테나 시간이 저희가 돼 있는 그게 많지 않습니다. 말씀드리면 창원이 14일부터 해가지고 그 바디를 아웃합니다. 바디 아웃하기 때문에 그 창원도 대의원들이 또 올라와서 임대를 좀 해야 되잖아요. 지부 임대를. 그래서
지부 임대가 13일 날로 잡혀 있습니다. 확대간부 합동회의가. 그래서 13일 날 확대간부 합동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급하게 지금 임대를 잡아서 죄송스럽지만 저희들이 가야 될 방향들은 일단은 물어야겠다. 저반들한테. 그래서 아까 저 금속에서 질의를 했지만 지부로의 통합이냐 아니면 기업 지부로 가야 되냐 그 두 가지를 갖고 저반들한테 의견을 좀 물어야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 의견 수렴에 온 걸 가지고 지부가 또 규정 개정을 하잖아요, 지부에. 규정 개정에 우리의 의견들, 우리의 요구사항들이 규정 개정에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또 한 번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의원 여러분께서 오늘 임대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내일 메일링도 하고 결과에 대해서 현재 있는 상태를 리얼하게 조합원들한테 뿌릴 겁니다. 현 상황들에 대해서 비대위 활동한 것까지도 대의원 여러분들께서도 현 상황을 조합원들께 가감없이 좀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답답한 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조합원 입장에서 봤을 때 한번 고민을 좀 해보자. 넓은 시각으로. 그분들이 사실은 피해가 없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또 여기 계신 분들의 역할이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위해서 대의원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과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무사항은 좀 죄송스럽지만 원만하게 회의를 좀 진행하기 위해서 좀 짧게 좀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답변 드리고 저희가 지금 확인해야 될 사항도 있다면 저희가 메모해 뒀다가 확인해서 대의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문 대원님. 예,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를 너무 이제는 오랫동안 지속해 오니까 아예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지부보다 조합비를 되게 많이 내고 있어요. 지부로 우리가 지금 통합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지금 결론이 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죠. 왜 사무직 직원은 지금 계속 불이익을 당하고 조합비도 계속 더 제가 알기로 2배 가까이 내고 있고 근데 왜 말을 못합니까 그거를? 논의 대상에서 돈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호구도 아니고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죠. 기준선이라는 건 딱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는 조합비 부분이 현장직과 계산을 해봤을 때 그 연령대에 맞게 구간을 만들어가지고 그 연령대 표준을 최소화 최고의 기준을 만들어서 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40대다 50대다 그러면 그 평균 이상을 넘지 않는 금액을 낸다 최대. 왜 우리는 기본급이 높게 돼 있고 그 다음 수당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현장은 기본급이 낮고 수당이나 이런 게 붙어가지고 많이 받고 우리보다 더 받는데도 덜 내잖아. 그런 부분도 이번에는 정리할 게 있으면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대로 그냥 우리 많이 내는 거 그냥 들고 들어갈 거예요. 안 그래도 열받는데. 그래서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 하면은 이번에 정리해야 될 것들은 다 정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부에서도 자기들도 그건 할 말이 없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이 서로 평등하고 불이익 받지 말자고 만든 조직이에요. 근데 사무직이 항상 죄진 것도 아니고 근무 형태도 틀리고 여러 가지 조건도 틀린데 손가락질 할 때 죄진 거 없이 무조건 숙이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어차피 향후에 규정 개정
TFT를 운영을 합니다. 규정개정에. 그러면 정윤대 의원이 말씀하셨던 사항도 포함해서 규정개정 TFT 할 때 저희가 현실적으로 한 안들을 좀 저희가 좀 마련해서 그냥 얼마가 저희가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지부가 평균이 얼마, 지부가 사무가 평균이 얼마인지를 좀 체크해서 그 비율이 얼마큼 될 건지는 저희가 또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규정 개정할 때 그 얘기들을 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이기호 의원님. 두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번안 동의를 요청이 가능한 제조직이 있다 했는데 다음 주 그 13일 날 이제 지부 확관이 열릴 때 가능한지 일단은 우리 나름대로 발버둥은 한 번 더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것까지도 고려를 하는 건지와 두 번째는 우리가 조합비 완으로 모아놓은 복지기금과 신분보장기금은 어떻게 정리할 건지 그것도 같이 좀 이번 발의가 돼서 이야기가 됐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자, 권한 동의를 하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의 조직 중에 한 개 조직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권한 동의 자체를 얘기해가지고 거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권한 동의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예를 들어 3분의 2가 가능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메이저 조직이 한 2개 메이저 조직이 만약에 권한 동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면 도전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메이저 조직이나 기타 다수에 있는 대의원들이 포진되어 있는 쪽에서는 권한동의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권한동의 얘기가 해가지고 해서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애를 거꾸로 협상력에서 떨어질 수 있다. TFT에서. 그래서 그거는 좀 신중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복지기금하고 신분보장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기금은 당연히 조합원 돈입니다. 사무직 돈. 이거는 조합원들한테 드릴 겁니다. 시기는 12월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사업하는 그 나머지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N분의 1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복지기금은 당연히 드립니다. 이게 제조직 성명서든 지부장 성명서든 그게 나갈 겁니다. 요청도 드렸고. 왜? 확실하게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만 신분보장기금은 좀 상황이 좀 있습니다. 좀 협의될 상황이 있는데 뭐냐면 신분보장기금은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의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직가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신분보장기금은 저희 거 갖고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제로로 만들어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지기금은 당연히 우리가 사업비 남은 거 갖고 하는 거니까 그건 당연합니다. 신분보장기금은 얼마큼 뭐 할 거는 한번 논의는 해야 될 거다. 기획해서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백종현 의원님. 예, 17선거구 백종현입니다. 여기 보면 사무주의 비대위 9월 일정표 안을 보게 되면은 하단 쪽에 별표를 일정표 좀 올려주세요. 하단 쪽에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의견 수렴 모바일 투표에서 기업 독자 노조로 가관일상 찬성 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지부와 재협상요청 불가시가 있고 그 다음 순서가 가입 절차 돌입이 9월 중순, 그 다음에 해산총회가 9월 말 또는 10월 초, 그 다음에 이제 있을 게 10월 중순에 보면은 청산위원회 뭐 구성들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네. 혹시 뭐 비대위에서 청산위원회까지도 논의를 하셨나요? 청산위원회는 그 비대위가 비상대책위원회가 청산위원회를 할 건지 말 건지는 향후 임대 때 좀 얘기 좀 할게요. 왜냐하면 비대위가 어디까지가 비대위냐 생각해보면 조합원들이 총회 찬반 부를 때까지죠. 총회 붙일 때까지만. 그 이후로는
대의원 체계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대의원 체계가. 네, 청산이 하려면 12월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기금이 다 정리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TFT가 운영이 되면 정리를 할 거잖아요. 우리가 비정계정에 무엇이 들어가고 뭐 하는 것을 확실하게 끝내야 됩니다. 그 끝내는 거 포함해서 재정 포함해서 한 번에 모을 겁니다. 저분들한테. 그래서 이거는 청산위원회는 우리 예결위에서 할 수도 있어요. 예결위에서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좀 나름이니까 요건에 대해서는 그 뒤에 있는 총회에 관련돼 있고는 그 전에 한번 임대를 수집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부분에서 예결위에서 할 건지 아니면 사람들 대의원 중에 뽑아서 할 건지 아니면 비대위 체계에서 할 건지는 한번 좀 다시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향후 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저희가 오늘 2일입니다. 56차 임대를 한 2일이고요. 내일이 될지 월요일이 될지 모르지만 제조직 오늘 지부장께서 제조직 의장단 간담회를 했답니다. 결과는 제가 좀 받지는 못했지만 공동성명서가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7개 조직 통틀어서. 그래서 그 성명서가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지부장 성명서도 나갑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오늘 결과 포함해서 그동안 비대위에서 논의했던 자료들 다 정리해가지고 조합원들한테 메일링을 다 할 거고요. 월 화요일 날은 저희가 간담회, 예를 들어서 예전에 했던 팀술에서 선거구 묶어가지고 30분 단위를 하든 해서 조합원들한테 알리는 작업을 할 겁니다. 대의원 여러분께서는 좀 드렸지만, 그거 일정표 드렸지만, 모바일 투표에 대해서 독려도 해주셔야 되고, 그동안에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작업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8일날, 묻는 건 그렇습니다. 7, 8일날 할 겁니다. 7, 8일날, 모바일 투표는. 묻는 거는 지구로의 통합하고 기업 독자 노조 두 가지를 물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해지면 9일날, 10일날 비대위 5대5 해서 큰 것만 정리할 겁니다. 9일날, 10일날은. 그냥 지구 임대 기정개정 해가지고 붙여야 되기 때문에 큰 틀만, 세세한 거는 그 뒤로 계속 논의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구 편제, 그 다음에 지회 운영, 어떤 조직들이 해가지고 실별로 내려갈 건지, 어떻게 될 건지, 어떻게 사무실의 그 실별을 그 구심점을 누가 할 건지에 대한 거는 9일날, 10일날 통합TF에서 논의해서 13일날 지구 임대 때 보고하고 추인을 받는 걸로 결론을 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5일날은 또 여기에 대한 임대에 대한 최종적 난거를 또 임대에 추석도 돌아오고 하니 수식지에다가 다 실어서 또 조합원들에 알릴 겁니다. 그 다음에 10월 초로 정도 되겠죠. 10월 한 둘째 주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안들이 정리되면 TF에서도 계속 논의하기 때문에 모든 게 정리가 된 거 하고 저희 재정에 대한 거 하고 그래서 언제 돌려드릴 건지 날짜하고 해서 조합원들한테 묻는 최종적 총회를 붙일 겁니다. 4시간 시간화를 요청해서. 이거는 모바일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일정은 이렇습니다. 혹시 일정 갖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안대로 해가지고 일단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분들한테. 그러면 안건 1번 비상대책위원회 활동보고권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이사분기 감사보고권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우희 감사님. 네.
이공식대는 지금 오늘 중요한 만큼 감사 보고서는 간략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질문 형식으로 안건이 있으니까 질문 받고 끝내고 바로 뒤에 이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감사 보고를 간단하게 요청하신 거죠? 근데 이제 질문도 뭐 감사할 때 할 게 있으니까 예, 감사 보고서는 뭐 디테일하게는 뭐 하시고요. 중요한 사항만 대의원님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 간사님. 네. 사무직 7대2기 2, 4분기 감사 관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 총평부터 말씀드리면 8월 9일부터 8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회계 및 업무 감사 관련해서 면밀하게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지출 품위서 관련해서는 전수검사하였으며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주의 조치 드렸습니다. 수입 지출 내역 감사 관련해서는 앞에 내역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업비 잔액은 1,379만 2,341원, 복지기금 잔액은 지금 4억 5,200, 15만 4,322원, 신분보장기금 잔액 1억 5,500, 67만 8,187원, 비품비 공동투쟁기금 잔액 712만 6,316원으로 총 잔액은 6억 2,875만 1,166원입니다. 수입 지출 디테일한 사항은 뒤쪽에 지금 세부 내역이 전부 다 나열되어 있고요. 기타 감사 내용 관련해서 결과로는 지금 공통사항 권고 사항으로 비용 사용 관련해서 각 실별 실장님들께서는 품위서 세부 내용에 대해서 크로스 체크를 하시고 최종 결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요. 특별 기금 사용 관련해서는 사무지의 사수, 창원, 제주, 물류, 폐쇄, 투쟁기금 관련 특별 기금 사용은 취지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고 가능한 식자재 구매 사용은 지양할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원, 제주, 물류, 폐쇄, 투쟁 관련 식사 비용은 현재 거기 철야 농성 인원에 대해서만 사용할 것을 요청드린 상태입니다. 지적사항의 경우 우선 사무국은 지출 품위서 관련해서 각 실에서 승인 요청할 때 부적절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된 품위서에 대해서는 반려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고요. 경조 화항 관련해서 쇠보레 인천 남구대표 자녀 결혼 4월 26일 날 지급된 지회 기준에 맞지 않게 나간 게 있어서 환입을 요청드렸습니다. 동건은 확인해보니 차주영 지회장님께서 직접 발송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추후에 환입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직진단비, 법률 방어비용 관련해서는 기존에 승인 났던 340만 원과 800만 원 대해서 전 기금 복지기금으로 환입 요청드린 상태이고요. 조직실 지적사항은 물류 폐쇄 저지 투쟁기금 관련해서 철농장 식자재 구매 시 인당비용 초과한 것에 대해 환입을 요청했습니다. 기준 인당은 1인 15,000원으로 기준을 잡았고요. 총 환입 요청 금액은 75,230원입니다. 현재 지금 환입 조직 같은 경우에는 환입 금액이 전부 다 사업비원 통장으로 들어갔다고 확인이 된 상태고요. 기타 비품 같은 경우에는 근본에 실물 전수를 하였고요. 지방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사진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일부 분실된 비품의 경우는 사무국, 선관위, 조직실 각각 총 4건이 있었고요. 추후에 망실 품위서를 작성해서 3분기 때 재확인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습니다. 또한 사무국 정책실 비품 중에 노트북, 외장하드, 보조 배터리, 휴대폰 SD카드는 지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가 별도 확인을 하지 못했고요. 추후 회수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선관위 물품 중에 오래돼서 사용이 불가한 기표함, 투표함은 추후 폐기 품위서를 작성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린 상태입니다. 이상 2사분기 감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이용 의원님. 아, 21선거구 이호건 대의원이고요. 사무국 그 지적사항에 보면은 지출 품위서 관련해서 각 실에서 지출 품위서 승인 요청 시 부적절한 또는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품위서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반려 요청 필요함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승인 요청 시 부적절한 또는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품위서가 발견됐다는 말씀인가요? 발견됐다면 감사에서 지적할 일이지 이 사무국에서 앞으로는 반려해라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또 실제 발견이 됐다면은 뭐 한입을 하든지 아니면 뭐 무슨 적절한 조치를 감사에서 지적해야지 앞으로 사무국에서 반려해라 이건 조금 좀 이해가 안 돼서 질문드립니다. 네,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지금 공통 권고사항으로 있는 것 중에 품위서 크로스 체크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당 비용도 지금 지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관항목에 맞게 사용을 되어 있는데 가끔 관항목이 잘못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인당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저희가 뒤에 환입 요청을 드렸으나 이런 거는 예전 1분기 때부터 사전에 요청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최종 결제를 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서 추후에는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정민대 의원님. 사무장님, 여기 상품권 구매할 때 상품권 현금으로 사나요? 카드로 사나요? 잘 안 들리거든요. 다시 한 번만. 상품권 구매할 때 네. 현금으로 사셨나요? 카드로 사셨나요? 이거 온누르 상품권 산 거잖아요. 220만 원. 현금으로 하셨나요? 현금으로. 네. 네. 220만 원 다 썼다고 지금 여기 220만 원으로 적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 온누리 상품권 다 사보셨죠? 현금으로 살 때 액면가 그대로 다 내놓으라고든가요? 그럼 할인해서 제공을 하던가요? 할인해서 우리가. 근데 왜 220만 원을 적혀 있죠, 여기? 그 조합원 수 감안해가지고 왜 1,140원. 여기에 지금 적혀 있는 건 실제 들어간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그죠? 근데 220만 원이 적혀 있다는 건 벌써부터 이 자료들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모험조합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그 10만원씩 22개 산 거고. 온누리 상품권 가서 아니, 사면은 이거는 그거 아니고요. 롯데 상품권이고요. 모범조합은 온누리 상품권이에요. 제가 아직도 우리 조합원 못 줘서 내가 가지고 있는데 롯데였나? 그거 잘못 나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롯데 상품권인데. 롯데예요? 네. 여기 10,000원짜리가 온누리 상품권이고요. 그럼 여기 조합원 일반 조합원 이게 온누리였나요? 어떤 게 온누리였죠 그때? 일반 조합. 이거 같은 경우 지금 5%가 제에서 지금 금액이 736만 7,994원이 나온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10%? 네, 10% 할인받아서. 지금 롯데 상품권 같은 경우는 현금 줘도 그것도 액면으로 그냥 100% 네, 돈을 100% 받나요? 다 산 거. 일단은 알겠습니다. 요거는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는 총 원래 금액이 얼마였는지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인 감사님,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사무지의 집행부 인원들의 근태 관련해가지고, 감사분이 그거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나요? 안 그러면은 그냥 그거는 집행부가 알아서 그냥 하도록 놔두는 건가요? 근태 관련해서는 6대 때, 5대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 저희가 업무 감사할 수 있는 기준은 예. 근태 체크하는 그 근태표를 보고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사무지의 모든 운영은 기준이 회사에서 관리하고 운영되는 그 기준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장비도 그렇고 모든 기준을 그걸로 잡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인만 하고 그 뒤로 근태가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금요일날 지금 지방이 지금 지빈분들은 오전만 근무하고 집을 가고 있단 말이죠.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오전만 근무하고 가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 전에 갔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예. 오전만 근무하고 가지 않습니다. 오전만 근무하고 갔었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키고 있는 규정을 어긴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분명히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가 요청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은 지회는 규정과 규칙을 더 엄밀히 따라야 하는 거고 지켜야 하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과거 관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시정을 해서 가야 하는 거고,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정민대 의원님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차준영 집행부 있는 동안 이거 2년이라고 잡기도 애매모한데, 하여튼 그냥 둥글게 얘기해서 한 2년 동안 근태 관련해서 제대로 지키지 않은 근태 부분에 대한 거는 확인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근태에 관련돼서는 집행부가 하는 겁니다. 다만 궁금하시면 와서 연락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근태를 해가지고 대의원 여러분들한테 드릴, 사실은 어느 지부든 지회든 의무는 없습니다. 오셔가지고 보실 수 있는 거는 연락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를 사실은 안 믿는 것도 사실 문제지만 못 믿게 한 저희들도 문제가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그건 자료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셔서 연락하시는 건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규정에 근태 관련된 거 주지 말라는 규정이 없죠. 그죠?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거는 관행으로 했다 안 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 그거를 근무 문제가 있어서 체크를 하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행부 올라와서 일하는 거는 조합원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분이 커요. 근데 특혜를 누렸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저희 조합원들 지금 창원에서 올라와가지고 아직까지도 주말 부부하고 계신 분들 꽤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회사에서 1원이라도 특혜를 주나요? 여기 본인들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숙박뿐만 아니라 교통비 1원도 더 지원 안 해줍니다. 일찍 집에 보내주나요? 아닙니다. 100% 근무 다 하고 갑니다. 정민대 의원님, 제가 하나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 일들은 전 일입니다. 현재 제가 위임 받았고
제가 이어듣던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민대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 지금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 그래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집 고생하는 것도 있고 누가 없다나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건 당연히 맞습니다만 다만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지의 조합원들을 위해서 힘쓰는 대의원 여러분들이나 상집이나 다들 고생하는 거 맞습니다만 제발 서로들의 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와서 열람하시는 건 가능하다. 근데 누가 상집을 그렇게는 얘기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저는 그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원리 원칙대로 규칙에 벗어나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차준영 지회장이 그 전에 간담회를 할 때 제가 이거를 질문을 했었어요.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고 조합원들이 이 얘기를 듣고 상당히 놀라고 기분 나빠하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사무장이었던 이응열 사무장님도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했던 내용이고 얘기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합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전 솔직히 그래요. 우리가 조합원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최대한 노력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예. 집행부 올라와서 혜택 많이 받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 정민대원님 간단하게 하시고요. 네. 제가 있는 동안 최대한 다속해서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당연한 일이고요. 네. 믿고 있고 이전에 잘못한 부분도 청산을 하고 가야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자료를 줄 수 없다는 게 명확히 규정이 나와 있으면 제가 요청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자료에 우리 규정이 안 나와 있다면은 그 부분은 주시는 게 맞아요. 예,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시호 대표님. 네, 지금 정민대 의원이 참 이야기 잘해 주셨는데요. 규정에 나와 있고 안 나와 있고 그러면 규정에 안 나와 있으면 집행부에서 안 줘도 된다는 그 뜻입니다. 줘도 되고 안 줘도 되지만 안 줘도 된다는 그 뜻이거든요. 와서 그냥 열람하시면 돼요.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홍석 대표님. 한우리 감사님, 제가 4월 달에 메일 보낸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여기 감사에 어디에 반영이 되어 있나요? 그때 교육 관련해서 4만 원 지원권, 행사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 예, 아닐까요?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금액이 얼마였고 지출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여기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품위 절차에 맞게끔 진행이 됐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세월호 관련해서 조합원 1 하고 있습니다. 인당 지급된 것으로 저희 최 감사님과 저와 확인을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표미서와 자료는 사무국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그때 당시 해당 실장이 저한테 메일 보내온 거에 보면은 품위서에 사인이 안 돼 있었고요. 두 번째, 예산이 얼마였고 지출이 얼마였는데 그런 과정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 거를 지적이 없이 이렇게 넘어간 거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다음 감사 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제 기억에는 그때 당시 지적해 주실 당시에는 1분기
저희 감사 때 얘기를 하셔가지고 2분기 때 이번에 다시 봤었고요. 그 품위서와 그 비용 지출에 대해서 이상 없는 걸로 확인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 때 그 분명히 메일로 보내가지고 확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감사 때 보고를 안 하는 게 좀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정확하게 다음에 보고하실 적에는 품위서하고 예산 책정된 금액, 그 다음에 실집행된 금액, 그리고 인당 누구누구한테 구체적으로 이름은 필요 없지만은 누구누구한테 집행됐는지 금액을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품위된 프로세스가 맞는지 안 맞는지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환입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그게 이제 저희 쪽 그 지회에서만 진행된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루어진 사업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조직실하고 사무국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배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안건 2번 2, 4분기 감사보고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님. 박수 한번 쳐주시죠. 고생하셨는데. 보고안건 3, 쟁의기금 사업비 전환 보고권입니다. 운영에서 했던 건 사무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삼 번 쟁의기금 사업비 전환 보고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제 운영일을 하고 어제 회의로 다 풀어드렸고요. 제가 이 금액에 대해서는 총 쟁의금 2,019,000원 중에서 437만 원을 사용했고요. 그 나머지 금액 1,564만 7천원 중에서 443만 1,000원 정도를 여비로 전환시킨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한번 임대할 때마다 한 150 정도 들어가는데 앞으로 한 5번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850여만 원을 맞추려다 보니까 쟁의금 빼고 예비비에서 400 정도를 가져와가지고 합쳐서 843만 1,000원을 여비로 전환시킨 겁니다. 그래서 쟁의기금 1,500 중에서 440여만 원 빼고 지금 남은 금액이 1,120만 원 정도 되는데 화요일날 운영에서 결정이 안 돼가지고 추후에 다음 운영에서 사업비를 조정해서 결정하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운영위에서 그 사업비 관련돼서 긴축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들여다보고 긴축할 수 있는 건 긴축해서 다음 운영위 때 보고 드릴 거고요. 하나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임대를 하게 되면 올라오시잖아요. 이게 돈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그 전환이 안 돼서 출장비를 못 드렸습니다. 사실. 출장비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여비 이거를 한 거니까 그거는 그대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쟁의기금 사업비 전환 보고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다음은 논의안건 1. 조합원 의견 수렴 모바일 투표 관련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 실장님이 하실 겁니까? 이거 뭐냐면 그 조합원 의견 수렴을 저희가 화요일날 묻습니다. 7, 8일날. 그거를 모바일, 왜냐면 지금 재택근무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모바일로 해서 7일날, 8일날 양일간 아까 말씀드렸던 1, 2번에 대한 거를 그 조합원들한테 물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여러분들의 큰 이견이 없으시면 이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네. 이공식 대원님. 안건에 대한 그 설명 부분을 들었는데 네. 오늘 시안을 이렇게 대충 보여주기로 했었는데 그 시안을 안 가져오셨나요? 그건 안 맞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만드셨어요? 아니요. 그게 저희가 시연을 할 수 있는 게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모바일 투표 관련해가지고 한다는 건 동의했었고 비대위에서도 네. 어그리가 할 수 있는 건지 모바일 투표에 대해서는 어그리하지만 네. 내용이 예를 들어서 지금 단순히 기업별 노조하고 직할로 가는 거에 대한 아니 집으로 편입대에 대한 부분만 설명이 돼 있지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조합원 일부는 그냥 노동조합을 이렇게 된다 그러면 탈퇴하겠다 이런 의견도 일부 있어서 그 투표 관련에 대한 내용이 좀 명확하게 어느 정도 조합원들 전에 조합원들 배포 전에 대의원들한테 좀 의견 공유가 된 다음에 저는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일부 수정을 제가 얘기하면 의견에 대한 부분도 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냥 한 사람의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의 생각을 모으는 게 훨씬 지부에 만약에 지부로 가더라도 지부에 예를 들어 탈퇴자가 많이 있고 탈퇴 의원이 많이 있다 이거 예를 들어서 나는 관계없이 3번에 난 탈퇴하겠다 지부에 이게 다 안 되면 사무제가 없어진다면 난 탈퇴하겠다 이렇게 질문항이 있어가지고 그 문항이 많을 경우에 전략적으로 뭐 40% 50% 안 넘더라도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지부에 암묵적으로 압박이 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얼마든지 구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만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먼 미래를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모아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우리 입장에서는 지부로 가든 또는 기업에 만약에 기업별 지금 이제 스케줄표를 보면 지부 편입으로만 스케줄표가 대부분 돼 있지만 예를 들어서 조합원들이 기업노조로 가자라고 만약에 50% 이상이 나왔을 경우에는 또 기업 가야 되잖아요. 물론 임대를 열어서 정리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일부 좀 공유하고 필요가 있다라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안 만들어 왔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임대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오늘 끝났다 하더라도 대의원들한테 서로 의견 방해 좀 공유해가지고 또 의견을 좀 물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자, 제가 하나 먼저 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그 대의원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하기 전에 조합원 메일링 하기 전에 원래 내일 하려고 했었거든요. 메일링 하기 전에 현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다 알릴 겁니다. 다 만들어서. 그러면 충분히 조합원께서 아실 수 있을 거다. 어떤 선택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대신 저희가 조합원 메일링 하기 전에 일단 대의원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만든 메일링 하기 전 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혹시나 추가사항이 있거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주세요. 의견을.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일 월요일날 화요일날도 사실은 뭐지만 7일날부터 8일날 하자고 했잖아요. 월요일까지는 저희가 알리는 작업은 다 할 겁니다. 간담회를 할 수 있으면 뭐 팀스로 간담회도 할 거고요. 그건 내일 그 정책실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메일링 하기 전에 대의원들한테 먼저 뿌려주시고 카톡 한번 남겨주세요. 한번 검토 좀 해달라고. 그래서 혹시나 누락돼 있거나 그 의문사항도 있으면 그때 다시 논의하시는 게 좀 추가하고 하는 게 좋겠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홍석 대원님. 마이크 안 들려. 예, 삼성 선거구 김홍섭 대의원입니다. 그 모바일 투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떤 플랫폼을 정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에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거고, 그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번, 2번에 대한 찬성을 이렇게 찬반을 이렇게 해서 회신하는 걸로 되어 있을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9월 7일 날 한다고 하면 9월 7일 날 예를 들어서
08시부터 하는지 09시부터 하는지 뭐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마감은 그러면은 몇 시까지, 몇 시에, 예를 들어서 9월 8일 날 하면은 뭐 17시에 마감을 한다든지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그 상세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묻고 정한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연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거는 예전에도 우리 교선실장님께서 그런 것들 한 번씩 시연한 적이 있어요. 알려드린 적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한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저희가 샘플링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일 미리 보내기 전에 여러분들의 대독 조언을 받고 언제 할 건지는 저희가 한번 좀 검토해서 대의원 단톡방에다가 넣어드리겠습니다. 며칠 날 몇 시부터 할 거고 또 종료는 언제 할 건지는, 왜냐면 오늘 임대가 끝나야지 이게 더 의견들이 다 모아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다 공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모바일 투표 의견 수렴하기 전에 저는 1번 지불의 통합 기업 독자 노조 이걸 투표를 한다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굳이 조합원들이 지불의 통합 말고 교섭권이 없는 걸 다 아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기업 독자 노조를 넣어야 되는 건지 저는 그걸 다시 한번 묻고 싶고, 이게 만약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1번이 아니고 2번이 더 많이 나오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가는데 나 어찌 될지 모르니까 사무제가 조합원들 전체가 와야 되는 그런 초유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워서 이번 항목을 뺐으면 좋겠는데 다들 의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지금 최성호 대원이 말씀하신 1번만 넣고 2번 독자노조 빼자는 거에 다른 의견 계시는 분 있으면. 네? 최대님. 예, 물론 최성호 대의원님 의견에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독자 노조를 빼고 지불로의 통합권에 대한 찬반만 묻는다라고 가정했을 시,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조합원들께서는 예전에 있었던 차준영 지회장이 얘기하고 있었던 해산하기 전에는 사무제가 유지가 되는 거다, 사무제 살릴 수 있다, 이러한 얘기들만 조합원께서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그럼 지불로의 통합권에 대해서 찬반만 묻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반대가 한 20% 나오면 찬성적으로 힘이 실릴 수가 있지만 지불로 가는 것에서 반대표가 35% 이상 나왔다, 솔직히 의미 없다고 봅니다. 노동자 입장도 있습니다. 노동자 입장도 물론 최 대의원님 말씀처럼 지불의 통합권과 기업 독자 노조로 붙였을 때 2번 기업 독자 노조 쪽으로 많이 쏠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거를 상직간부 포함해서 대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도 왜 지불의 통합이 현실적으로 대안밖에 없는지 설명하고 다독여 주시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 지불의 찬반만 물어가지고 반대표가 35% 이상 나와버리면, 아까 그 제조직 간담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지불로 오지 않으면 사무주의 유지권을 계속 고집한다든지, 또 지불로의 찬반 투표를 물었는데 반대표가 35% 이상 나왔다, 예를 들어. 그러면 지금 이 사무조합원의 권익과 고용유지를 함께 챙겨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칫 이것마저도 규정 개정을 해야 돼서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데 솔직히 나 이것도 놓쳐버릴 수가 있다 라는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성호 대의원이 무슨 말씀인지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더라도 조합 입장에서는 그래도 선택지를 가능한 거를
조합원께 선택지를 드리고 판단할 수 있게끔 하되 알리는 작업, 활동하는 작업은 상직과 대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또 제조지도 도와주기로 했고 지부에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부로의 통합권과 기업 독자 노조권으로 두 가지를 가지고 조합원께 선택권을 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승호 대원님. 10분 정해줘요. 네, 지금 10분 정해 요청이 왔습니다. 아니, 좀 다시 한번 생각을 내려서 좀.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억나시겠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속에 지리한 이유도 있는 거고요. 왜? 가능한 거는 물어야 됩니다. 같이. 저희가 가능한데 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지만 저희 편제 유형별로 보여드렸지만 기업노조는 가능은 합니다. 다만 노동 상권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다 아시잖아요. 근데 가능한 거를 조합원들한테 안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 2번 놓고 묻도록 할 겁니다. 조금씩 좀 고민들은 되시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중요한 사항 들어가기 전에 아까 최성호 대원님께서 요청하신 10분간 정의하는 것을 대원 동지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2시 25분까지 정의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2시 25분까지 정의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논의안건 2번 기타 중요한 사항 받겠습니다. 안건 상정해 주십시오. 네, 김홍수 대원님. 예, 삼성구 김홍석입니다. 제가 임대를 계속 와서 보니까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발의가 되고 그 발의된 진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유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기타 안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기타 안건에 대한 현황 보고를 다음 주말까지 꼭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5차 임대 안건 중에 15일 대체계약건은 TCK하고 공동 대응하는 거 맞습니다. 제 진행하고 있고요. 조합핏 김홍석 대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합핏에 관련 조합원 징계 요청건에 대해서는 지부 운영위가 13일 날 합니다. 13일 날 지부장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때 결과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사업 관련돼서는 그때 김기열 대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운영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사업 안 합니다. 최대한 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서 운영에 보고하는 걸로 제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예, 그거 정리해가지고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 기타 안건이 이렇게 발의가 되고, 되면은 진행이 될 건데, 기타 안건을 정리해서, 현황을 정리해서 매월 말, 예를 들어서 임대가 없을 경우에는 매월 말 정도로 해서 진행 상황을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네, 이해군 의원님. 대의원 출장 관련 건 올리겠습니다. 대의원 출장 관련 건. 네. 대의원 출장 관련 건. 또 없습니까? 네. 백준 의원님. 예, 백준현입니다. 제주 창원 부품물류 투쟁 우수조합은 처우 진행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제주 창원 부품물류 투쟁 우수조합은 처우 진행권. 처우.
투쟁 우수 조합원 훈련관 또 없습니까? 네, 최성호 대표님. 사무지회 복지기금 처리권. 사무지회 복지기금 처리권 없습니까? 예, 김기열 의원님. 차준여 집행부 임기부터 비대위 전까지 사업 항목별 비용 지출 금액, 상세 내역 및 복지기금 사용 지출 상세 내역, 엑셀 파일 제출권. 이게 복잡하나.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엑셀 파일도 주시면 되는데 안 주셔서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문의에 얘기하셨는데 안 주더라고요. 됐습니까? 네, 하나 더. 비대위 체제 지출 비용 지부 청구권. 예, 비대위. 비상대책위 체제에 지출된 비용 지부 청구권. 안건도 없으니까 안건 없으면 안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건 1번은 제가 그 김호석 대원 말씀하신 거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좀 된 것 같고요. 2번 대의원 출장 관련권 이해권 대원님. 제가 감사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이랬습니다. 실비, 우리가 출장을 오게 되면은 실비로 지급하는 건이 있었고, 일비로 처리하는 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어떨 때 실비로 처리하고 어떨 때 일비로 처리했느냐? 저는 이렇게 크게 개념을 나누고 있었어요. 자, 우리 집행 간부님들이 주로 이제 출장을 가게 되면은 주로 실비 처리를 했습니다. 왜 실비 처리를 했느냐? 집행 간부님들은 하는 일이 상시 뭐 대구 가고 부산 가고 조합원 방문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다 일비 처리하다 보면은 상당히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그동안에 실비 처리를 해왔고, 우리 대의원 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간혹 열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대의원들은 오게 되면은 뭐 사실 버스를 타야 될 경우, 택시를 타야 될 경우, 뭐 밥도 혼자 먹어야 될 경우, 또 같이 먹어야 될 경우,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있습니다. 저도 뭐 저번에도 와서 아침은 얻어먹고 또 저녁은 또 내가 사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실비 처리하라 이러니까 이거 뭐 10,000원짜리 하나 달랑 끊어야 되는데 이 영수증 처리하기가 상당히 난감하고 하죠. 하여튼 뭐 그거는 뭐 차치하고, 우리 지금 현재 그 사무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뭐 운영위 회의, 뭐 대의원대 간부 합숙 교육, 간부 학대 간부 회의, 간부 이런 뭐 4가지 정도만 일비 처리를 해준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기준이 없는 그런 처리 방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하건데, 지금 일단 저희들이 우리 대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실비 처리를 해주시는 것을 제가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비 처리요. 예.
반대 의견이십니까? 찬성 의견이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 전에 했던 게 반대 의견이죠. 저희가 이거에 관련된 것도 논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회사 규칙에 따라서 똑같이 적용하자였어요. 그래서 실비로 그 확정을 지어서 간 거였고, 실비가 맞죠. 그걸 일비로 할 이유도 없고, 회사도 실비로 하는데 왜 그거를 노동조합이 일비로 합니까? 그거 한 배경은 그때도 엄청나게 많은 논의를 거쳤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일비가 맞습니다. 실비가 맞습니다. 실비가. 이게 참 실비, 일비 이게 참 저도 굉장히 괴롭네요. 왜냐면 제가 뭐 지방 출장에 지방에서 올라온 대의원분들하고 이 본조에 계신 대의원분들하고의 생각의 다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여비 지급 기준을 보면 그저 규칙 세책에 보면 뭐 명확하게 내 있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세하게. 그러면 통상 관례가 있습니다. 통상 관례. 통상 관례에 준해서 지금 운영을 해왔고요.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저희가 지금 비상대책위원회가 몇 번의 회의를 더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또 3차가 크게 뭐 여러 번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닌 듯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비대위 때문에 이호근 대원님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이호근 대원님께서 좀 양해를 좀 구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향후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겠지만 사실 현재 이거는 비상상황에 대해서 이 비상대책위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 규정 예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통상 관례로 지금 실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취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안건은.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번 제주창원 부품물류 투쟁 우수자원 처우 관련건 백정현 대표님. 예, 창원 제주 부품물류 폐쇄 때문에 지금 현재 560 며칠인지까지는 진짜 날짜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약 2년 동안 지금 투쟁을 해오고 있었고요. 그중에 사무직 조합원이라는 한계성은 분명히 현장과 다르게 있고 사무지에 의해서 요청하는 어떤 룰들에 준하여 투쟁에 참여라든지 사무지의 집행부의 어떤 협조를 해서 진행했던 분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안건을 올렸습니다. 당연히 백정현 대원 말씀 동감합니다. 참고로 지난주에 뭐 제가 창원을 좀 다녀왔습니다. 조합원들 의견도 받았고 뭐 저희가 말씀드릴 것도 말씀드렸고 결과적으로 하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원 제주 부품물류 폐쇄 철회 운동을 저희가 했는데 끝내는 못 막았죠.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 저도 드렸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전환 배치에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나와 있죠. 현안 문제가. 최대한 전환 배치에 관련돼서는 창원 공장 기준으로 해서 해보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고요.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백정현 대표님께서 얘기하시면 놓치지 말고 하라는 말로 제가 받겠습니다. 창원 제주. 현재 상황이 저희가 사무제가 굉장히 어렵지만 어려워도 저희 조합원들을 놔둘 수는 없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창원 제주 관련된 그 분들은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필히. 네. 백정현 대표님. 예, 아마 창원 쪽에 투쟁의 중심에 서신 분이 조직 3부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 3부장 의견을 좀 존중해서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철 대표님. 이 백정현 대의원님께서 의견 제출하는 것에서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쪽에 좀 복잡해요.
조합원이라도 서로 표가 나눠져가지고 뭐 사측에 붙은 조합원도 있고 그다음에 노측에 붙어서 열심히 진행하는 조합원도 있기 때문에 그 비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게 꼭 좀 챙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조직소 안부장님하고 그 정책실장하고 해서 계속 그분들의 처우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또 이호근 대원님 또 이봉식 대원님 이분들에게도 같이 5명이 한 주체돼서 열심히 해서 그분들이 최소한 원하는 불편함이 없는 그렇게 하도록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고 챙기겠습니다. 다음은 4번 사무제 복지기금 처리권 최승호 의원. 우리가 집으로 저쪽에 편제로 만약에 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 나온 세이빙해놓은 복지기금은 우리가 여기서 처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근데 나중에 이야기하면 좀 늦을 것 같아가지고, 물론 나중에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이야기는 하겠지만, 그 전에 우리 내부적으로 이거를 정의를 해놓고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구한테도 확답을 받아야 되고, 복지기금 시기가 지금 제일 중요한데, 지금 편제로 만약에 편제로 갔을 경우에, 통합으로 갔을 경우에 복지금을 받는다고 하면 어떤 보장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장을 받게 되면 관계는 없겠지만은 그거는 보장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문제지만은 일단 지급 시기, 지급 방법, 그 다음에 복지금액 복지기금 분배금액 확정, 이거를 사전에 우리끼리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복지기금은 저희 조합원들의 돈입니다. 그건 절대로 집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것만큼은 저희가 책임지고 할 거고,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셨던 최대원님 말씀하셨던 중간에 한번 예를 들어서 지부가 어느 제조직이 그런 얘기들이 오간다 그러면 우리 임대 소집해서 우리가 처리해 버릴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의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내일이 될지 다음 주가 될지 지부장 성명서가 나가고 제조직 공동 성명서가 나가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그 얘기들이 들어가게끔을 일단 얘기를 할 겁니다. 최소한 지부장 성명서에 들어갈 복지금에 관련해서는 자, 지회에서 한다 하는 거는 집어넣게끔은 일단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사실 지부장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복지기금은 자기들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복지기금은 우리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무슨 낌새가 보이면 임대 소집해서 저희가 의결해서 저희가 해결합니다. 다만 기금에 대한 거를 드릴 때는 저희가 사무제가 사실은 12월 말까지가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지급하는 걸로 하고, 다만 사업부터 하다 보면 사업비가 남습니다. 그 남은 것까지 포함해서 복지금에 다 포함해서 넣도록 방법에 대해서 나중에 임대소 말씀 좀 드리고 서로가 논의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방법은. 그래서 일단 복지기금은 안 가져갑니다. 저기 편제가 되는 한 있어도 안 가져갑니다. 조합원 돈입니다. 이건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되셨죠? 다음은 5번 김기현 예? 백정현 대원님. 예, 맞습니다. 12월 말까지. 사무지에는 있는 겁니다. 잠깐만, 이 12월 말까지가
잠깐 요건 좀 빼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총회를 한번 하잖아요. 기금에 대한 총회. 대신 그 기간을 갖다보다 정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자기 우리 임대했을 때 그때 논의를 다시 하시죠. 예, 기금 관련돼서는. 추지에 임대해서 논의. 오케이. 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김기열 대원님. 차주년 집행부 임기부터 비대위 전까지입니다. 비대위 전까지 사업 항목별 복지기금을 상세 지출 내면 엑스파일 지출권. 비대위 전까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난번 운영회의 때 자료를 요청했는데 조금 안 맞았어요. 예산이 나오면 그 집행한 집행 금액이 있을 거고 집행한 금액이 나오면 잔액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맞아요, 지금. 자료가 또 바뀌어서 나왔어요. 예전 사전에 준 자료랑 또 당일날 준 자료랑 또 바뀌었어요. 자료가 다 바뀌기 때문에 이걸 제가 검증을 하려고 엑셀 파일을 요청을 했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건 하면 제가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다 잘 하셨겠지만 저기 지출된, 그러니까 집행된 금액, 이게 진짜 정확하게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뭐 제가 감사대로 알아서 할 거고, 다 알아서 하는 거고. 단지 여기서 공 하나가 빠지거나 공 하나가 더 붙거나 하면은 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한테 돌아가야 될 돈이 있습니다. 제 돈이 아니에요. 조합원 돈입니다. 조합원한테 정확하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저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지난번 운영회 때 요청했었는데 오늘도 이 자료에 제출이 안 됐고 따라서 엑셀 파일을 자료 주시면 제가 그 작업을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출되고 뭐하고 하는 거는 감사의 권한입니다. 감사에서 감사들이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엑셀 파일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거기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임의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PDF로 보내드렸던 것도 있고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임대를 다 하셨어요. 감사 보고서 받고 1년 전에 책자로도 나갔고 그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왜 지금 그게 필요하시냐 이거죠. 현재 있는 자료 운영위에서 다 드렸습니다. 지난번 운영인 자료에서 앞뒤가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안 맞은 것만 얘기하시면 그걸 저희가 달라고 정리해서 달라고 했는데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 달라는 얘기예요. 그걸 보고 판단하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근데 하나 또 안 왔어요. 자, 그거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가 명확하나 안 맞는 거는 저희가 정리해가지고 엑셀 파일, 저 PDF 파일로 보내드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되죠. 엑셀은 왜 그러냐면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예? 네. 정민현. 우리 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게 그 자료 편집하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면은요, 그 락을 걸어서 주시면 돼요. 편집 안 돼요, 그러면. PDF로 주는 거는 솔직히 합계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 계산기 다 두들게 합니다. 지금 얘기한 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거 확인하나 편집해서 이게 자료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때문에 엑셀 시트는 분명히 락을 걸으면은 편집 자체가 안 돼요. 근데 합계나 이런 거 볼 수 있게 그 기능은 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료가 틀어지는 거의 문제는 락 거는 거 되게 쉽습니다. 그 암호 걸어가지고 암호 걸면은 그 편집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편집 안 되게 락 건 상태로 주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부도 어느 타 지회도
감사 뭐 한 걸 갖고 다시 대의원 여러분들께서 파일을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감사가 왜 있냐? 감사 기능이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감사 기능에 대해서 다들 드렸어요. 자료 다 드렸고. 예를 들어서 아까 운영에서 뭐 숫자 틀리고 뭐 한 거, 뭐 오류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오류는 바로 잡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사무국에서는 자료, 미진한 사항 다 정리하셔가지고요. 그 PDF로 해가지고 보내드리세요. 네? PDF로 주면은 확인 자체가 안 돼요. 왜? 계산기 다 두들길 때까지 기다리십니까? 사람 높게 훈련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 편집되는 게 문제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엑셀 시트에 편집 안 되게 락 걸어서 주세요.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감사하자고 자료를 요청한 게 아니라 대의원이 보고 싶어서 달라고 하는 자료에 대해서 지부에서 안 주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고 싶으시면 열람하세요. 열람이라는 거요. 서서 뭐 거기 계산기 두들기고 하루 종일 있을까요? 지금 이게 사무지가 계속 이상하게 돌아가는 게요. 지부에서 회의할 때 뭐 자료 달라고 와서 열람하세요. 끝나는 거 봤어요? 왜 유독 사무지에만 이럽니까? 난 이해가 안 가요. 감사 말고는 우리가 자료 볼 권한도 없습니까? 자료 달라고 요청할 권한도 없습니까? 그럼 뭐하러 여기 있어요, 대의원들이? 뭐 툭 하면은 대의원이 얘기하는 거 그냥 무시하면 된다고 질 않나? 툭 하면 뭐 다수결해서 나머지 찍어 누르면 된다고 질 않나? 뭐를 하면은 자료 달라고 하면은 감사 권한인데 왜 네가 달라고 하냐 그러지? 그럼 감사하고 이라도 대의원 뭘 안 쳐? 여기 뭐 손들면서 뭐 투표할 때 그 뭐야? 제가 손들어 찬성해서 이러기 위해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민대 의원님, 그 요청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아니 이게 문제가 없다면 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아니 뭐가 문제예요? 잘 돼 있으면 그냥 주면 되는 거지. 저는 그게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달라고 요청하거나 하는 자료들이 만약에 지부에서 똑같이 발표했을 때 안 줄까요? 지부에서는 잘 정리돼서 이미 대의원들한테 보고가 되니까 달라고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달라고는 다 주잖아요. 달라고 할 때까지 정리시키고 나가버리면은 회의 진행합니까? 만들어서 주지 빨리? 왜 지혜만 이러고 있어요? 지혜만. 어차피 지금 뭐냐 우리 얼마나 더 뭐 할 거 남아있지도 않은데 마무리는 아름답게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건 관련해서는 지부 여태까지 해온 것도 한번 좀 물어보고 가능한지, 왜냐하면 이게 감사에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알아보고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건 논외인데요. 감사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감사 자료 이거 보면은요. 감사는 좀 제가 생각하기에 좀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감사를 하면은 제가 이제 예결위를 해서 아는데 기본적인 예산의 어떤 항목별 편성 금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매월 집행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고 밸런스가 나오고 그러고 집행 내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 보통 감사를 해요. 감사를 하면은 그러한 것들이 정빙이라든지 품위서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을 보고 감사를 하는데 감사 결과 보고서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보면 이거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거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감사 지적 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적된 내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품위서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품위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러이러한 품위서가 올라왔고 몇 월 며칠자 품위를 했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적이 됐고 품위서에 지적된 내용이 결제상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금액 산정의 항목을 제대로 잘못 사용해서 문제가 있는 건지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두루뭉술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이렇게 하면은 감사를 읽어보는 사람이 무슨 내용을 했는지 감사가 설명하지 않는 한, 그러고 제가 질문을 하지 않는 한 그 감사에 대한 내용을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논외의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최승호 대원. 정미대원이나 김기일 대원 할 말이 다 맞는데 지금 그쪽에 위원장께서도 지부에 알아보고 일단 내줄 수 없다고 하는데 김기일 대표님이 혹시 대표로 사무국 가서 진짜 엑셀을 열람해보는 게 어떨까요? 네, 그거를 좀 요청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죠. 그거는 그러면 깔끔하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떠십니까? 최승호 대원님 의견 동의하십니까? 김기열 대원님 열람하시는 걸로 하시죠. 제안을 받았잖아요. 최승호 대원님께서 의견을 주셨고 거기에 동의가 왔고. 네. 한수성 대원님. 김기열 대원님 말씀도 확인을 한다 하니까 최승호 대원님 말씀도 맞고 의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감사의 권한이 있습니다. 감사의 걸고 보고를 할 때 우리 김홍석 대원님 지적했듯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진짜 이거는 엑셀 파일로 주는 건 난 받을 못했어요. 지금까지 파일로 주고 이런 건 주면 안 돼요. 아무리 락이 걸렸다 해도 그러면 시간 할애를 주시고 본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수의 대원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든지 열람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예. 열람하시는 거는 오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엑셀 시트를 보여드릴게요. 예. 시간 안에 누가 한 분은 오실 거죠? 어느 분이 오실 겁니까? 발의하시는 김기열 대원님. 시간 공제. 김기열 대원님. 거기다 그냥 김기열 대원님만 넣으세요. 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6번. 비례체제 지출 비용 지구 청구권. 김기열 대원님. 지금 저희가 비상시국에 들어선 지 지난 7월 말에 회의를 해서 비례체제가 출범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8월 9일부터 했죠. 며칠에 그날부터 이제 휴가 끝난 날부터 이제 업무가 시작이 됐는데 저희가 이 지경에 올 때까지 이거를 만들어 놓게 비례체제가 만들어지게 동기가 지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지부에서 지출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해야 하는 회의 모든 비용은 사실 지부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저희가 이걸 할 행위 자체가 없었던 거고요. 따라서 현재 비례체제 이후에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지부에 청구하는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기열 의원님께서 말씀 중에 하나 틀리신 게 있습니다. 자, 정기대의원대에 삭제했을 때 지부 대의원만 있었습니까? 창원지회, 정비지회, 우리 사무지회 대의원들도 다 계셨습니다.
그건 지부가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계셨던 분들이 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사무재가 해산된 게 아닙니다. 사무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건 성립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비대위 체계에서 최소한 아껴서 쓰겠다는 말씀은 내가 드립니다. 하지만 지부에서 청구하는 거죠. 이거는 이치에 안 맞습니다. 제 의견에 오류가 있거나 뭐하면 말씀해 주세요. 지난 2월 달에 선거, 그러니까 투표를 해서 3분의 2로 가결될 때 창원지에, 정비지에, 사무지에, 부평 지부 다 있었는데 의장직이 누굽니까? 본도 지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지부장의 모든 권한을 갖고서 움직였기 때문에 지회는 거기에 하나 일원으로 구성으로 들어갔던 거고 이거를 청구를 했던 건 지부입니다. 따라서 지부에 청구하는 게 맞습니다. 지부에 통보되고 맞지 않습니다. 사무지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부에서 청구하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좀? 사무지회가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비상체제입니다. 비상체제. 예, 비상체계니까 사무지회가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비상시국입니다. 비상시국. 조금 뭐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이 됐어요. 사무지회가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그래서 모든 사업이 좀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비상시국 운영되는 겁니다. 비상시국을 만들어 놓은 게 지부 정대입니다. 따라서 지부 정대의 모든 비용을 청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백종현 대표님. 예, 일단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바람입니다. 앞에 안건이 위로 좀 올려주실랍니까? 아까 문구 정리 부분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문구 정리 부분에서 이 부분이 함축적으로 당긴다면은 뭐 큰 무리가 없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떤 거 얘기하셨는지. 어떤 거 얘기하셨는지 좀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이쪽에 사무국에서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설문조사할 때 문구라는 부분이 기타 항목에 아니고 앞쪽 항목인가요? 위로 여기 아니군요. 기타 안건이 아니고, 아까 앞에 안건이었습니다. 앞에 안건이 모바일 투표, 잠시만, 읽어보겠습니다. 그거 다. 잠시만요. 뭐냐면은, 김기열 대의원 하는 이야기에 보면은, 의미가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뭔가 답을 찾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답을 찾았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네. 정민 의원님. 우리가 비대위에서 회의한 내용도 그렇고, 우리 정대에서 결정된 뒤로는 사무지에는 삭제돼서 없는 거예요, 실제. 위원장, 금속 위원장도 그렇고 다 얘기했잖아요. 결정 나와서 사무지에는 없는 거라고. 바뀐 규정 규약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거는 고민하기보다는 한번 문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된다 안 된다 여기서 확정 짓는 것보다 문의를 해보고 줄 사람들이 안 준다고 우리가 떼쓴다고 해서 줄 것도 아니고 일단은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그 사람들 의견을 받아서 전달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피한 일일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지만 자, 일단은 지부하고 얘기를 한번 논의해서 말 좀 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걸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위원장님 의견이라고 하지 마시고 부끄럽다 보면은 대의원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세요 그냥. 그게 지금 제가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이 나오면 가서 물어볼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예, 지부 논의해서 최승호 대원님. 방금 정민 대원이 한 얘기가 그 이야기죠. 근데 저는 그 이야기 동감하는데 제가 말한 이야기 맞을 겁니다. 지금 9월 10일 있을 지구부 지혜 통합추진위 회의 여기다가 요청을 하는 거죠. 9일날 10일날 있을 통합추진위원회 여기다가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부에 그냥 말로만 물어볼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이 회의에 상정해 주십시오. 비대위가 출범하고 나서 든 비용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마칠 때까지 비용을 정산해달라고 이 추진위원회 요청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TFT 논의할 때 그때 얘기하시는 거죠? 네. TFT 구성했을 때. 일단은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TFT 구성할 때. 얘기는 해보고 일단 그거에 대해서 결론 난 거는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겠습니다. 뭐 지부가 논의하든 TFT에서 논의하든 이어듣든 결론 나는 거는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랬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6번까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앞으로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대연동지 여러분께서. 왜냐 정확하게 알려야 되는 작업도 있을 거고 또 힘든 일들입니다.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손에, 대의원 여러분 동지들 손에 사무제가 어떻게 갈 건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조합원의 눈높이에서 조합원들을 바라보고 활동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시간 지방에서도 올라오시고 고생하셨는데 장시간 고생. 예, 김기열 의원님. 아니, 지금 끝났잖아요. 연락하실 거잖아요. 시간 공제요? 아니, 저 마이크 좀 주세요. 안 들려요. 열람시 참관인 추가. 이거는 한 번으로 해서 끝났잖아요. 아까 얘기 다. 한 번 끝나고 반복을 하지 마세요. 좀. 네. 하실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 공개가 나간 것이고 여기서 참관인 나가면 시간 공개 나가면 또 비용이 나갑니다. 네. 그렇죠? 네, 말고. 이게 지난 거니까 이거 종결하죠. 네. 자, 안건은 다 끝났습니다. 아까 다 끝나는 걸로 돼 있고. 자, 그러면 제 56차 임시대의원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